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작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27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영상 20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비 소식이 없이 화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주요 한국어 신문에 실린 로컬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중간 탑으로는 친이민 대 반이민 기싸움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연방의원들이 친이민 대 반이민 성향의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 그 연방 상원의원 8명이 불법 체류자 사면의 길을 여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미 저희가 보도해 드렸고요. 11일에는 상원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 등이 드림 법안을 상정했고 같은 날 하원에서도 드림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 재결합 법안 등 몇 가지 그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반면 공화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대부분 그 불체자 색출 또는 그 추방을 확대하거나 비자 관리를 엄격하게 하자는 반이민 정서가 풍기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든지 라말 스미스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법안 등이 그렇고 그 밖에도 국경안전 강화 법안, 취업 신청부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공화당 측이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주로 불법 이민 유입의 차단에서부터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색출 추방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표결을 하게 되는 뉴욕시 렌트 인상률에 대한 기사입니다. 렌트 안정법이 연장됨에 따라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표결을 오늘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1년 리스의 경우 5.75%, 2년 리스 갱신은 9% 정도의 인상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위원회가 내린 그 결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이 6.25 61주년 기념식을 화보 형태로 처리했는데요. 세 개의 그 사진이 수직으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뉴저지 한인회의 61주년 6.25 기념 행사 리치필드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는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이북 오더민 연합회 그 회원들이 퀸스 키세나 파크 내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기념식을 거행한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 참전 유공자회 뉴욕 지회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 초청 오찬을 가졌다는 사진 화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서부 쪽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시장으로 있는 강석희 시장이 내년에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 시장 임기가 내년 말에 만료가 된다는 그 시점에 3회 연임을 제한하는 시 규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출마를 못하게 되는 강석희 회장이 연방 하원 출마를 고려 중이라는 그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미성년자 술 판매 단속 강화라는 제목입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단속은 주로 업주가 퇴근한 밤늦은 시간이나 손님이 많은 바쁜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주가 자리를 비우거나 바쁜 시간대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를 노려서 미성년자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또 별도로 최대 $1,500의 주류국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년 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주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리코스토어 하는 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퀸스 25학군의 마이클 황 교육위원이 탄생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새로 선출된 이 마이클 황 교육위원은 지난 25일 PS234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위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교육위원회 임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시가 올해 4개의 야외 수영장을 폐쇄한다고 하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베이사이드의 포트 터튼 풀을 비롯해서 맨하탄의 와그너 풀, 브루클린의 하워드 풀, 스태튼 아일랜드의 웨스트 브라이튼 풀도 올해는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잭슨 하이츠의 피셔 풀과 아스토리아 풀 등 나머지 공공수영장은 6월 29일 일제히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 기간은 그러나 예년보다 좀 단축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이 부음입니다. 잘 알려진 그 뉴저지 거주 영화감독 전우열 씨가 지난 25일 향년 70일째로 별세했습니다. 그 장례식은 29일 오후 8시 뉴저지 중앙장례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유족으로는 B&B 펠리세이드 박지점장으로 있는 전희숙 씨, 부인 전희숙 씨와 장남 재욱, 차남 재도 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실반치과의 이동현 원장으로부터 주식 매매 문제로 피소된 노아은행 신용수 행장의 사건이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혜진 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한인은행으로 탄생하여 인수식을 치렀던 노아은행의 신용수 행장이 40만 달러의 주식 매매 관계 문제로 피소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뉴저지 실반치과의 이동현 원장입니다. 이동현 원장은 신흥수 행장을 상대로 주식거래 규정과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투자자인 이 씨에 대한 정보 제공 소홀, 주식 책임자로서의 업무 태만, 불성실한 변제 태도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 변제를 위해 본인이 작성한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등의 이유를 들어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뉴악 소재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006년 11월 신행장에게 10만 달러를 개인 수표로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2007년 7월 신행장의 권유로 로얄 아시안뱅크 주식 2%를 30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신행장은 이 돈이 은행에 대한 투자였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로얄 아시안뱅크를 인수한 뒤에도 이 원장이 투자자나 주주 명단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일 이번 소송건에 대한 신행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노아은행을 찾아갔지만 현재 피고인 신행장은 장기휴가를 간 상태여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행장의 변호를 맡은 김현배 법무법인을 찾아가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앨런 폴리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And Kim and Bay is representing two of the defendants, Mr. Shin and Royal Asian Bank. We feel very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prevail on the motion to dismiss. This matter is just an overblown disagreement between two private individual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Royal Asian Bank. 신행장은 계약서에 2014년 1월까지 채무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갑자기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노아은행 지주회사 로얄뱅커쉐어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한인은행으로 새롭게 영업에 들어간 노아은행이 이번 신행장에 대한 소송 사태로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동부 한인사회 최대 가을 문화 축제인 뉴욕 한인 청과협회 주최 2011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오는 10월 8일과 9일 지난해와 같이 맨하탄 랜들 아일랜드 파크에서 성대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황영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 한인사회 최대 가을 문화 축제인 뉴욕 한인 청과협회 주최 제29회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 김영윤 회장과 유시연 이사장은 김주성 봉사실장과 함께 23일 메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오는 10월 8일과 9일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 동포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이 참여하셔서 이날 하루 우리 한국의 얼과 문화를 미 주류사회에 널리 알려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유상을 제고시키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로 장소를 옮겨 진행한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동포사회에 좋은 반응을 불러왔다며 올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 즐거운 잔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잊혀져가는 한인 전통 문화를 미 주류 사회에 알리고자 전통 혼례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됩니다. 올해 15일째로 맞이하는 고국 농식품 박람회를 겸해서 여기까지 해오다 잠시 머물렀던 전통 혼례 그것도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왔던 태권도 시범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또 한번 올해 앙콜송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는 지난해 동포사회에 좋은 반응을 불러왔던 태권도와 아리랑 공연을 올해 또다시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날 이틀 동안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뉴욕 한인 추석맞이 대잔치에 참석하셔서 그 이틀 동안 마음껏 즐기시고 또 구경하시고 우리 한국을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석맞이 대잔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랜달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릴 예정으로 오후 12시 공연을 시작으로 야간 공연을 포함해 오후 10시까지 대단원의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뉴욕 추석맞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막걸리 시음회를 비롯해 한식 시식회 등 다채로운 음식 문화 소개 행사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공사인 뉴욕 AT센터와 고국 농특산물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MKTV와 KNN 방송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수만세 프로그램과 청소년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 오는 추석잔치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3일 맨하탄 팰리스 호텔에서 국민연금 첫 해외 사무소인 뉴욕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용자금 규모 3,300억 달러의 세계 사회연기금인 한국국민연금이 23일 맨하탄 팰리스 호텔에서 뉴욕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해외 진출은 처음이며 내년에는 런던과 홍콩 등에도 해외 조직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NPS fund came a long way since its inception 12 years ago, having surpassed $300 billion in assets earlier this year, and set to grow fast to reach. 한국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해외 부동산 시장 공략에 나서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약 3억 4천 달러를 투자해 프랑스 파리 오피라노 쇼핑몰 지분을 인수하는 등 최근 3년간 해외 11개 기업 및 주요 도시 랜드마크 빌딩에 총 약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The National Pension Fund reached $290 billion in assets as of the end of 2010, being the fourth largest pension fund in the world. 이번 개소식에는 시티그룹 비트람 판디트 회장과 블랙스톤 스티븐 스워치머 회장 등 금융계 거물급 2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뉴욕 사무소 진출을 바탕으로 현재 12.6%인 해외 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어지는 단신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성김 국무부 북핵 특사가 지명된 데 대해 미국 외교관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나타내는 최선의 인선이라며 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주한 대사 탄생이라는 상징적 의미에도 무게를 부여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의 한국 책임자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성김 대사 인선을 환상적인 선택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성김은
부시 오바마 행정부에 걸쳐 북한 문제를 다룬 유능한 외교관이며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치면서 한미 동맹 현안까지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다며 한반도 현안에 통달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팀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인종이 모두 모여 있다는 뉴욕에서 아시안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시안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뉴요커 8명 가운데 1명은 아시안이 됐고 이런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이들이 연합해 권익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의 아시안들이 늘면서 인구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코리아타운도 예전에는 맨하탄 중부 지역의 상업 지역에 국한됐었지만 요즘은 퀸즈 플러싱의 일부 지역에 한국인들이 몰려들면서 마치 서울 외곽처럼 변모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이처럼 주변에 아시안들이 나라별로 모여 살면서 리틀 방글라데시나 리틀 파키스탄, 리틀 마닐라, 리틀 도쿄와 같은 별칭이 붙은 지역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발표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아시안들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현재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1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현재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of 퀸즈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퀸즈 YWCA에서 오는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5주간 한인 장년 및 노년층을 위해 기초 컴퓨터 여름 특강반을 개최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부터 한글 타자, 기초 문서 작성의 인터넷 활용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낯익은 세상입니다. 마치 슬픈 동화 같은 낯익은 세상은 꽃섬이라는 소설의 주무대인 쓰레기장을 공간을 중심으로 보느냐, 주인공인 딱부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설입니다. 전자의 관점을 택하면 소비의 낙원을 구가하는 문명의 이면에 관한 소설이라는 점이 돋보이고, 후자의 시각을 취하면 최하층 사회 속에서 형성기를 보내는 한 소년의 학습과 각성에 관한 성장 소설이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황석영 작가의 만년 문학의 문턱을 넘는 첫 작품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